성경시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신하들이 도승의 법을 엄하게 하도록 아뢰다. 경년에 나아갔다. 강독하다가 진나라의 구마 라십을 국사로 삼았다는 대목에 이르러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불법은 한나라 명제 때부터 중국에 들어왔으나 그 글은 24장 뿐이었는데 이때 와서 구마 라십이 번역하고 부연하여 편질이 비로소 많아졌습니다. 대저 노자 장자를 조술하여 신체를 버리고 윤리를 떠난 것인데 그 뒤로 천하에 두루 차서 현혹된 자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초왕영이 가장 먼저 좋아했는데 마침내 그 큰 화를 겪었고 양나라 무제가 아주 돈독하게 숭봉하였는데 마침내 유폐되어 죽었습니다. 불씨가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를테면 당우 3대는 치화가 더욱 융성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불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영사 신숙주가 말하기를 불교의 도는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막는 데 쓸만하나 한갓 정멸만을 숭상하고 세상 일을 돌아보지 않으니 이것은 필부의 일이지 제왕이 존숭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데 서역 사람들은 본래 사나워서 작은 혐의만 있어도 서로 죽이는데 약 50여 호의 무리를 얻은 자는 대개 다 황옥을 타고 좌둑을 세워 명자를 훔침으로 그 글에는 아무천자라고 칭한다 합니다. 또 그 풍속이 일본 국가 같아서 원망하는 사람이라도 절에 들어가면 버려두고 추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남에게 침학당하여 힘이 지탱할 수 없으면 반드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그 화를 피하나 입고 먹고 살아갈 길이 없으므로 화복에서로 사람을 꿰어 말하기를 나를 입히고 먹여주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데 이것은 불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윤회의 설은 더욱 허망합니다. 대제 사람은 천지의 길을 받아 태어났다가 죽으면 일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찌 기가 없어지지 않고 윤회하겠습니까? 위치에 밝은 사람이라면 가릴 수 있거니와 역대 임금이 석실을 존숭하였으나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조대왕께서 이 도를 존숭하였으나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교를 믿으나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뒤의 임금도 나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묻기를 세조께서 불법을 숭봉하여 원각사를 창건하실 때 아랫사람들이 다 그러다고 하였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그때 혁파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으나 세조께서 듣지 않으셨고 그 뒤에 성상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것을 알았으므로 감히 굳이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말년에 점점 더 이 도를 믿어 내불당을 세우시니 한때 유사들이 모두 상수하여 가나였고 신도 집행전에 있었는데 역시 참여하였습니다. 하고 우이정 김질이 아뢰기를 신력을 끓이는 백성 군사가 다 중의 옷을 입고 도피하므로 세조께서 도승의 법을 엄하게 세우고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부처를 참으로 좋아하여 불교의 도를 죄다 행한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신은 도승의 법을 더욱 밝혀서 신력을 도피하여 적부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헌납 윤현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토지가 넓지 않고 백성도 적은데 중위된 자가 반이나 되니 청컨대 억제하여 점점 치성해지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의 법이 법전에 뚜렷이 실려 있으니 봉행하고 교찰하기에 달려 있다 하고 또 묻기를 유사도 불경을 아는가 하니 이승소가 말하기를 세조께서 전에 불경을 내리고 신에게 명하여 읽게 하셨는데 깊은 뜻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치에 매우 가까움으로 성품과 식견이 고명한 사람도 빠지기 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경에는 이승이 없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거기에 비군이라고 한 것이 곧 이승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사를 허는 일은 대비께 여쭈었으나 갑자기 헐게 하면 저들이 갈 곳이 없을 터이니 기한을 정하여 헐게 해야 하겠다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매우 좋습니다. 모든 일은 점차로 해야 하고 갑자기 고쳐서는 안 됩니다. 역경에 점차 바로잡으면 길하고 갑자기 바로잡으면 흉하다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탁발씨가 천하의 중들을 다 죄다 죽였으나 얼마 안 가서 다시 치성하였으니 없애려면 세월을 두어야 합니다 하고 이 성소가 말하기를 대장경의 도량을 세우는 글에 이르기를 무릇 이 도량에 부정한 중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와 같은 공덕이 흔히 성취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부정한 중은 세상의 교화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른바 부처에게도 배청당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들은 한 사람도 선심을 발하여 부처를 배우지 않고 거의 다 부역을 도피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무리이니 도승의 법을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주술은 스승의 도를 본받아 서술하여 밝힙니다. 황옥은 천자가 타는 수레이다. 좌둑은 천자의 수레 곁에 세우는 큰 귀이다. 명자는 천자의 칭호이고 탁발씨는 후위의 도무제를 말한다. 역경은 수레둔의 괴를 말하고 도량은 승려가 수행하는 장소이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형벌은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서 중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박사형 최진강이 방수를 삼가지 않아서 저기 변방을 범하게 하여 사람과 가축이 많이 사로잡혔으므로 율문에 의하여 차명에 처해야 하나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고신만을 거두셨으니 재생의 은혜가 지극한데 이제 몇 달을 걸러 또 고신을 주시니 신등은 변장이 이로부터 게을러질 것이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이 그 죄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고신을 준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의지로 원상에게 묻기를 이승도 우리 백성이니 지금 장마가 이러한데 하루아침에 그 집을 모두 헐면 갈 곳이 없는 자가 많을 것이니 빈 땅을 가려주어 점차로 옮겨 짓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인왕동에 이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세조께서 짓도록 명하신 것이다. 이것도 홀로 없애야 하는가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의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이승이 예전부터 있기는 하였으나 오늘날처럼 번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헐어 없애게 하면 갈 곳이 없어 원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기한을 정하여 옮겨 짓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왕동의 이사는 다른 이사의 유례와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도성지 신정이 아뢰기를 요즘 가뭄의 재변 때문에 공사 이영선을 멈추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균관의 장서각도 중지하라고 명하셨는데 제목이 여름을 지나면 쓸모없게 될 듯합니다 하고 신숙주가 말하기를 장서각의 제목은 이미 다 다듬었고 문신들이 품계에 따라 배를 내어 사람을 사서 부림으로 공력을 쓰는 것이 아니니 그대로 짓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면 봉수가 해이해지기는 하지만 근년에 여러 번 변방의 변고가 있었는데도 모두 병고를 알리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거듭 밝혀서 거행하되 일체 사목에 따라 시행하라. 1. 이 뒤로는 변진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봉수 가운데 후망을 삼가지 않아 중간에 끊어져 통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철저하게 공문하여 중재로 논하라. 1. 본전은 구례에 따라 사람을 배정하여 후망하게 하되 병고가 있으면 밤에라도 곧 승정원에 고하고 일이 없으면 이튿날 새벽에 승정원에 고하여 아뢰라. 1. 봉수군은 신력이 헐하다 하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가므로 먼 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충정하여 황혼을 이용하여 후망할 뿐이고 낮과 밤으로는 다시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이 뒤로는 모두 부근에 사는 사람으로서 차정을 하여 늘 떠나지 말고 후망하고 그곳 수령이 엄하게 살피게 하되 어기는 자가 있거든 수령도 아울러 논하라. 1. 낮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연기로 하는데 바람이 불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후망하기 어려우니 이제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연통을 만들어 두게 하라.
1. 바람이 어지러워 연기가 흩어져 호망할 수 없을 때는 그곳에 봉수군이 달려와서 고하여 전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7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허선은 전에 장례원 사평으로 있을 때에 선무의 아내 안씨가 준 노비를 받았으므로 사헌부에서 바야흐로 공문하였는데 허선이 도리어 법사를 허물하여 혐의를 갚는 것이라고 속여서 상언하여 진수하였으니 허물하지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8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영이 치게하기를 이달 20일에 고산리의 나졸, 박양지 등 10인이 강을 건너 탐호하다가 마침 구름이 어둡게 깔렸는데 문득 저기 와서 에워싸고 뒤쫓으며 쏘므로 박양지, 최양산, 이중하는 숲속으로 달아났는데 간 곳을 모르니 pit이 다 사로잡혔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깊은 숲에 들어가 숨어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원상 및 병조판서와 영안도 절도사 여의복에게 의논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황제가 야인에게 칙령을 내려 본국에서 노략질한 사람과 가축을 돌려보내게 하였으므로 이제 특별히 사은사를 보내려 한다. 다만 저기 아직도 출몰하여 노략질하고 또 지금 바야흐로 장마에 물이 불어 갈 길이 매우 어려운데 변방의 병고 때문에 군사를 더 내어 호위하여 보내자니 전일 한명회가 갈 때 군졸이 매우 지쳤으므로 거듭 괴롭힐 수 없다. 나는 청절사가 갈 때 아울러 사은의 뜻을 아뢰도록 할 생각인데 그때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황제는 저기 침구한 정성을 알므로 게을리하였다고 허물하지 않을 것이니 우선 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어떤가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6월 1일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을 인견하였는데 입시 한자가 모두 108인이었으며 호피를 각각 한 장씩 하사하였다. 월산대군 이정, 밀성군 이침, 창원군 이성, 의성군 이채, 보성군 이합에게는 표피 각각 한 장씩을 별도로 하사하였고 운수군 이효성, 고림정 이훈, 장량부정 이주, 양성부정 이선경, 가림수 이추는 강세의 통을 얻었으므로 높이 한 장씩을 별도로 하사하였고 곡성군 이금손, 아림군 이정, 부윤부정 이효수, 곡강정 이계, 취성정 이과, 완성수 이귀정, 단산수 이수, 설성부수 이언정, 안창부정 이심, 허천부수 이유, 병산부수 이말정, 영정수 이복중, 석산수 이효시, 기계수 이효전, 장택부정 이효자, 진성수 이의정, 안장부수 이옥산, 달성부수 이효이, 마천부수 이이가 사우에서 이겼으므로 활을 각각 한 장씩 별도로 하사하였고 주계부정 이시몬에게는 마장 일부를 별도로 하사하여 그의 상소를 보상하였다. 통은 과거 강서 과의 성적을 매기는 세 등급의 첫째, 보통을 약, 열등을 조, 하등을 낙제로 불이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기를 보고 모두 알았다. 저기 강변에 출몰하는 것은 우리 변진에서 사람을 보내어 강을 건너서 채탐하게 하는 것을 알고 약탈하고 사로잡을 계책을 내어 여러 곳을 엿보아 살펴서 그 향하는 바를 찾아 드디어 포위하여 겁탈을 행한다고 하니 이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채탐을 하지 아니하면 변장이 장면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진실로 옳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빈번하게 깊이 들어가서 곳곳으로 흩어져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도 옳지 못할 것이다. 경은 친히 여러 변장에게 효유하여 먼저 봉수와 호망을 밝게 하고 부득이한 일이 있은 뒤에야 사람을 택하여 보내되 밤에는 가고 낮에는 엎드려 있도록 하여 지극히 삼가고 비밀리에서 적의 계책에 빠지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장면은 사리의 어두움이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원상이 사은사의 압송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였는데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무릇 은사와 은지가 있은 연후에 사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칙을 하사한 것이므로 화주만 하는 것이 옳으니 성문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정청손이 의논하기를 사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여러 달을 늦추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며 신숙주 윤자온이 의논하기를 지금 적은 강 위쪽에만 출몰할 따름이어서 중국의 서울로 가는 길에서 먼데 이로 인하여 오래도록 사언을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전에 우리나라 건주위에 들어가 칠 때는 모든 길이 강계 이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기 우리의 입공할지 여부를 엿보는 데에는 큰 계책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계속되는 비로 강물이 반드시 부를 것이므로 저기 원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호성군은 다만 한두 대만 더 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 이하를 확실하게 채탐한 연후에 강을 건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조승문, 김질,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이번 사안은 다른 긴요한 일과는 다르고 또 변경도 그치지 않았으며 빗물도 불어나서 사람과 말이 길을 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다음 성절사가 갈 때 사은사를 겸하여 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원상에게 명하여 사은사를 들여보낼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니 홍윤성이 의논하기를 그늘의 한치인 김질, 김지경 한 명의 네 사람이 갔을 때 모두 다 성식으로 인하여 평안도의 군졸 가운데 다수가 호송하였으므로 피로가 매우 심하였고 지금 농사철을 당하는데 또한 영송하게 하면 그 배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사은은 시호를 내려준 데 대한 사은에 견줄 것이 못되니 비록 수십일을 지체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사은사가 가지고 가는 자문과 표문은 7월 보름 이후의 날짜로 써서 메꾸어 천천히 가서 의주에 이르러 머물게 하고 성절사가 가지고 가는 자문과 표문은 8월 상순의 날짜로 써서 메꾸어 의주에 도착함에 미쳐서 동시에 강을 건너게 하면 영송의 패단이 조금 감해질 것입니다. 요동과 예부에서 만약 어찌하여 지환되었느냐고 물으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적변으로 길이 막혀 즉시 돌아오지 못하였다고 해야 합니다. 하물며 요동과 북경에서 이미 적변이 있는 줄을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여이보가 하직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야인과 변방의 백성이 모두 경의 위세와 명성에 복종하고 조정에서도 경의 어진 것을 칭송하므로 특별히 위임하는 것이니 경은 가서 공경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수륜간 한계순에게 하사하기를 경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매우 염려한다. 속히 서울 본집으로 와서 조리하는 것이 좋겠으나 만약 병세가 대단히 중하여 먼 길에 행동하기가 어려우면 잠시 가까운 곳에 옮겨서 치료하여 병이 조금 낫기를 기다려 올만한 힘이 생긴 연후에야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관상감에서 아래기를 매년의 당력을 상고해보고 향력에 첨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만한 조목을 모두 다음에 기록합니다. 입추는 정월절로 병자는 개일이며 개찬에 좋고 을사는 평평일이며 지도도에 좋습니다. 경칩은 2월절로 개유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을류는 파일이고 계사병신은 집일이며 포착에 좋고 정류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계묘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을사는 만일이며 경락에 좋고
정미는 정일이며 출행에 좋고 기유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신유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신해는 성일이며 제의에 좋고 계해는 성일이며 요병에 좋습니다. 청명은 삼월절로 갑자는 성일이고 수주 상량에 좋고 병인은 계일이며 계찬에 좋고 무지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임신은 정일이며 안장에 좋고 갑술은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계묘는 계일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병호는 만일이며 출행에 좋고 임자는 성일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신유는 집일이며 안장에 좋습니다. 입화는 4월절로 정해는 파일이며 제사 파옥 회원에 좋습니다. 망종은 5월절로 병인은 성일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임신은 만일이며 경락에 좋고 경신은 만일이며 출행에 좋습니다. 소선은 6월절로 신민은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임신은 제1이며 파토 안장에 좋고 병자는 집일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개미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경인은 위일이며 입곤에 좋고 을미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계묘는 성일이며 계찬에 좋고 정미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습니다. 입추는 7월절로 병인은 파일이며 파옥 회원에 좋고 갑신은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경신은 건일이며 출행에 좋습니다. 백로는 8월절로 계유는 만일이며 출행에 좋고 갑신은 폐일이며 출행에 좋고 신묘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병신은 폐일이며 파토 안정에 좋고 정해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을미오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습니다. 한로는 9월절로 병인은 정일이며 수주 상량에 좋고 정묘는 집일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갑술은 건일이며 출행에 좋습니다. 입동은 10월절로 신묘는 정일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갑오는 위일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기해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을사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신해는 건일이며 출행에 좋고 을묘는 정일이며 파토 계천에 좋고 정사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습니다. 대설은 11월절로 병인은 만일이며 계천에 좋고 임신은 성일이며 안장에 좋고 이모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고 갑이는 만일이며 출행에 좋고 을묘는 평일이며 체두에 좋고 무오는 파일이며 제사에 좋습니다. 소화는 12월절로 병인은 제1이며 파토 계찬에 좋고 임신은 위일이며 안장에 좋고 경질은 평일이며 가취에 좋고 이모는 집일이며 안장에 좋고 신유는 성일이며 이사하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등의 조목이 매년 당력에 다 있으니 금년의 향력에 주석을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입추는 정월를요 경오는 정일이며 동토하기에 마땅하지 않고 정축은 폐일이며 재종하기에 마땅하지 않고 기축은 폐일이며 재종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청명은 3월절로 을축은 수일이며 가취에 좋고 정묘는 폐일이며 이사에 좋고 정축은 수일이며 가취에 좋습니다. 입하는 4월절로 을류는 정일이며 가취, 천지이, 낭자, 음신, 홍사살이고 정류는 정일이며 가취, 천지이, 낭자, 음신, 홍사살입니다. 망종은 5월절로 경오는 건일이며 상관, 건일기이고 무인은 성일이고 수주, 상량, 대살일이고 이모는 건일이며 상관, 건일기이고 갑신은 만일이며 상관, 만일기이고 경인은 성일이며 수주, 상량, 대살일이고 갑오는 건일이며 상관, 건일기이고 임인은 성일이며 수주, 상량, 대살이고 무신은 만일이며 상관, 가치, 만일기, 상관자기, 가취이고 갑이는 성일이며 수주, 상량, 대살일이고 무오는 건일이며 상관, 건일기이고 경신은 만일이며 상관, 만일기입니다. 입추는 7월절로 개해는 평평일이며 지도도입니다. 백로 8월절로 정묘는 파일이며 파옥 회원이고 을해는 만일이며 상관 만일기이고 계산은 성일이며 가치 천웅 음신 홍살살입니다. 대설은 11월절로 갑자는 건일이며 상관 건일기이고
기사는 지빌이며 가취 이소 음신이고 병자는 거느리며 상관 거닐개이고 모자는 거느리며 상관 거닐개이고 경호는 거느리며 상관 건일기이고 임자는 거느리며 상관 건일기이고 정사는 지빌이며 가취 이소 음신입니다. 소화는 12월 썰로 정묘는 마늘이며 상관이고 기묘는 마늘이며 상관이고 신묘는 마늘이며 상관이고 계묘는 마늘이며 상관입니다. 이상의 사일은 만일기의 조목으로 당력에 모두 없으니 향력에서 삭제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절기에 드는 시각이 혹은 이르고 혹은 늦으니 길흉 용사에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는 차정 이후 일출 이전에 절기가 들면 곧 다음 달 초하루에 절기를 쓰고 일출 이후와 자정 이전에 절기가 들면 전후 두 절기를 서로 상고하여 줄을 갖추고 뽑아내어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개차는 발인할 때 빈손을 여는 것이다. 치도도는 길을 닦고 벽을 바르는 것. 경락은 침을 놓는 것이고 수주상락은 기둥을 세우고 상량하는 것이고 파토는 무덤을 만들려고 풀을 베고 땅을 파미고 파옥회원은 집을 헐고 담을 허는 것을 말한다. 채두는 머리털을 깎음이며 동토는 헐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8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지를 받으니 도적이 3인 이상으로서 우두머리가 된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법은 다만 적도가 점점 치승한데 기인한 것이요 영색토록 준수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도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율 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예법에 의하여 죽이지 말도록 하소서. 신등이 대전 성록을 참고하여 살펴보니 누워서 자는 사이에 물건을 도둑질한 절도 초범으로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작물의 많고 적은 것을 논하지 않고 우두머리가 된 자는 교살하고 종범이 된 자는 단근 경면하며 2인 이하로 작물이 2관 이상 찬자 및 강도를 범하고서 와주와 더불어 죽이지 아니한 자는 당근 경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3인의 우두머리가 된 자를 이미 사형으로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작물의 관수의 다수를 논하지 말고 당근 경면할 것이며 종범이 된 자도 작물이 2관 이상인 자라면 아울러 당근 경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근은 근육을 끊는 형벌이고 경면은 얼굴에 상처를 내어 먹물 등으로 죄명을 찍어 넣는 형벌을 말한다. 와주는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9번째 기사 장내원의 사례기를 이제 경중에 있는 모든 관사인 노비의 자손들을 추세하여 모을 때에 사목에 의하여 어긋남이 있는 자는 장을 때려 신문하고 숨겨준 자는 역가를 추징하여 도망한 자는 일족을 추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비가 중죄를 피하고 경제를 이루고자 매를 참고 승복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굳게 숨기니 모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참컨대 지금부터는 제사 제읍의 노비 중에서 본관에 진고한 가운데 도망가고 누락된 노비가 사구인 자는 신역을 면제해주고 숨겨준 자는 사유 전을 가리지 말고 율에 의하여 논단할 것이며 마땅히 몸소 자수한 자는 죄를 면제해주고 숨겨준 뒤에 자수한 자도 죄를 면하게 하며 또 역가를 징수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3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3일 경진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3일 경진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4일 신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이르기를 그 전에 들으니 일본국은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여 전산전이 주둔시킨 군사를 풀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어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 통신사를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두 나라가 통화하는 것은 옛날의 도리입니다. 다만 저들은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매양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고자 하였으나 해로가 험하고 먼 것을 염려해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내 대내전이 사신이 와서 물소를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대국을 공격하여 섬기는데 대국은 어찌하여 한 번도 통신을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청하는 것이 심히 간절함으로 마지 못하여 송처금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로서 향화한 이해의 아들 이종실이 수로를 알무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종실이 양식과 물건을 탐내어 배에 실은 것이 매우 무거웠고도 날씨가 순조롭지 못하여 송처금이 출발하지 아니하고자 하였으나 이종실이 송처금에게 술을 권하여 그가 취한 틈을 타서 호디불로 싸서 배 안에 두고 배를 출발시켰으므로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는 스스로 실패를 취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의 사신들은 모두 무사히 내왕하였습니다. 변효문, 신숙주, 원효연, 김호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만일 사신을 보내고자 한다면 해로가 험하고 멀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병난의 시기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므로 정창손이 말하기를 외의 사신이 이미 왕래하는데 막힌 바가 없었으니 길이 막히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외인이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 것을 싫어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 겨울에 일본국의 사신 정구 수자가 사신을 보내주도록 청하였고 또 이르기를 만약 사신을 보내면 내가 마땅히 함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면 저들이 어찌 이를 싫어하겠느냐 하고 이것을 예조에 하교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윤산 이맹손 양계림이 군기시에 보관하고 있는 납철, 궁각, 장피를 도둑질한 죄는 유리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사은사 한명희와 부사 이극균이 조칙을 받들고 중국의 서울로부터 돌아왔으므로 백관이 칙서를 모화관에서 받들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조칙에 이르기를 주선은 받아보았다. 건주의 야인 약 4천여 기가 성화 10년 12월부터 11월 정월에 이르기까지 도련이 본국의 이산 등의 진과 창주 등의 구자에 와서 변경을 침용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가고 당류를 규합해서 둔결하여 헛되지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조정에서 두 번이나 칙서를 내리어 요동 진수관, 총병관 등에게 명령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가지고 가서 대소의 두목인 등을 살피고 타일러 즉시 뉘우치도록 하고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을 본국으로 추환하게 하였으며 편히 살면서 분수를 지킴으로써 전의 잘못을 다시 밟지 말도록 하였다. 다만 이 오랑캐들은 낭자 야심으로 예의를 알지 못하니 왕은 마땅히 더욱 굳게 봉수하여 방비를 삼가 조심해서 혹시라도 그들의 관계에 빠지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한명회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중국에 무슨 일이 있던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황제께서는 정사를 청단하는데 부지런하고 선하는 태평하며 백성은 많고 물건은 풍족하였습니다. 신이 건주의 토부를 청한 주본을 가지고 나아가 병부에 올리니 병부에서 바로 아래였는데 하나는 건주에 조칙을 내리고 하나는 요동에 조칙을 내려 사로잡힌 사람과 가축을 모아서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곧 사언을 하고자 한다 하니 원상이 모두 이르기를 평안도 한도가 여러 번 사명으로 인하여 비패가 막심하니 가을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으므로 우선은 이를 정제하소서 하고 한명회가 말하기를 무릇 사언이란 빨리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가을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또 아뢰기를 중국에는 궁각의 금령이 매우 엄준합니다. 이보다 앞서는 뿔을 파는 자가 곳곳에 있었으나 근래 이 금령을 범하는 데에 좌죄되어 모두 먼 곳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다만 한 집만 있기 때문에 신등의 일행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수관인에게 뒷말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변이 있는 때를 맞는 반드시 이를 막아 지켰으니
이로로서 대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각은 우리나라에도 아울러 검한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 나라의 통사 김보의 집에 왕래하여 일이 발각되자 유사에서 죄를 논하도록 하였으나 황제께서 특별히 용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여 조선인은 출입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러한 예를 인용하여 주청하지 않았는가 하였습니다. 또 태감 정동이 통사 김계박에게 말하기를 성지에 이르기를 지금 온 한재상은 족친이다 라고 하였는데 장차 무슨 예물로서 우리에게 효순하겠는가 라고 하므로 신등이 부득이 간략한 음식물을 올렸습니다. 또 다음 날에 한씨가 작은 서간을 보내어 치사하고 신에게 은 10량쯤 채당과 음식물을 하사하였으며 또 부사와 서장과 통사에게 사라를 하사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 명에는 성질이 부과하고 탐도하여 처음 중국의 서울에 갈 때 조정에 청하여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으며 또 주군을 토색하여 무겁게 싣고서 갔다. 입조함에 미쳐서는 김보, 정동을 인연의 한씨에게 알리게 하여 건족이라 이끌고 하사하는 물건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모두 황친노환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동화문에 들어와서 청명하고 그 얻은 바 나단 및 사화, 기완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하였다. 낭자 야심은 본래 성질이 비뚤어진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도 끝내 배반한다는 비유이다. 부가는 사실 이상으로 큰 소리로 합니다. 탐도는 재물과 음식을 탐냅니다. 아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4일 신사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상성포 나구야 능등수 뇌영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도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최연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5일 이모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5일 이모 6번째 기사 조아이정 한명회가 신증 강목 통감 명신 언해록 신증 본초 요사 금사 유형의 설원 구양수의 문충공집 각 일질과 경혈우 대성전 명륜당 장서각의 편액과 용례 한기 소합향유 2기, 먹 2봉 및 중국 조정의 문사가 압구정과 화답한 시축을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강목은 태감 김보가 본래 성상의 호학하심을 알고 신에게 맡겨서 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도 드물게 있는 것이므로 만약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용례 소합류 각 1기와 먹 1봉은 태감 강옥이 드리는 바이며 나머지는 모두 신이 사사로이 산 것입니다. 편액은 김보의 양자로 나이 12살 된 자가 쓴 것인데 서법이 매우 기이하므로 신이 써주기를 청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요동 총병관 한빈이 신을 호송하였는데 매우 후하게 하였으므로 신이 의주에 이르러 창고에 저장해둔 흑마포 16필을 내어 대강군에게 나누어 주고 그 우두머리 된 자에게는 신이 우옷을 벗어주었습니다. 험한 길을 지니고 위태로움을 겪었으므로 감격과 기쁨이 지극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 함부로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으니 황공하게 대죄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강목을 전교세에 내려 장책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 시축은 시를 적은 두루마리이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5일 이모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금모포에 충군한 강계종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이제 도총부에서 속을 징수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속으로 거둔 물건을 호조에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신등은 환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무릇 영을 범한 것이 적은 일이라면 신등이 분간하여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큰 일이라면 주의를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충부에서 범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적간할 때에 사령이 불법을 한 일을 많이 행한 것이다. 비록 군막에 있더라도 칼을 차지 아니하면 또한 영을 범한 것으로 속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집에 있을 때에도 또한 칼을 차게 하겠는가? 지난번에 내가 후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시켜 이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곧 군사로서 칼을 차지 아니한 자였는데 도총부의 사령에게 붙들려서 그러한 것이다. 또 사람을 시켜서 그 하는 바를 보게 하였더니 이미 이를 놓아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령이 도총부에 고하지 않고 주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놓아준 것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이 침학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법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당시에 노사신이 노총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뢰었던 것이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6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6월 6일 성종 6년 6월 6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허선이 장례운 사평이 되었을 때 선맹손의 아내가 주는 노비를 받고 법을 어기어 노비 문권을 써서 주었으니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7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삭주는 구령구자에서 거리가 30여리로 강변에 가깝고 그 업성은 낮고 미약하며 또 굴을 파고 말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령은 본래 적변이 없기 때문에 다만 목책만을 설치하고 동구에 돌을 쌓아 진을 만들었는데 만약 적병이 있어 와서 구령을 포위하고 삭주에도 나눠 들어오면 두 곳을 보존하여 지키기가 모두 어려울 것입니다. 참건대 금년 가을에 먼저 구령의 성 및 동구에 성루를 쌓고 삭주성은 일시에 아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우선 퇴락한 곳만 수축하고 굴을 파서 말뚝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7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행대감찰 정찬의 계본에 의가의 아뢰기를 충청도 절도사 김서형이 섭진을 한 뒤에 인마를 많이 거느리고 사냥을 행하여 홍주진에 속한 여러 고을로 하여금 날마다 지공하게 하여 배단을 일으키고 또 청주지방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면서 청한 현감이 삼가 구축하지 아니하여 호랑이가 빠져나가게 된 것이 화를 내어 그 목에 칼을 씌웠고도 빈민이 받은 바 정산의 어전을 겁탈하였으며 또 사냥을 한다고 하면서 불을 놓아 산을 태우고 개심사를 연소시킨 죄는 유리 결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만 고심만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7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8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을 보러 사후하였는데 월산대군 이정, 밀성군 이침, 창원군 이성, 은천군 이찬, 옥산군 이재, 신종군 이효백, 은수군 이효성, 우산군 이종, 아림군 이정, 축산군 이효식, 부윤부정 이효수, 안창부정 이심, 완성수 이귀정, 취성정 이과, 연성부정 이찬이 입시하였다. 이찬 이하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짝지어 쏘게 하였는데 좌편이 이겼으므로 임금이 아마 각 한 필씩 하사하고 우편에게는 녹비 각기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우승지 유권에게 명하여 훈련원에 가서 새로 만든 국로를 시험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유권이 그를 올려 아뢰기를 이복중의 활은 81근이요 화살의 무게는 8돈이며 장전은 화살 하나를 쏘면 157보이요 둘을 함께 쏘면 하나는 180보이요 하나는 116보이며 편전은 화살 한 개를 쏘면 62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하나는 108보요 하나는 240보였습니다. 전말생의 활은 59건 사냥이요 화살의 무게는 1량이었으며 장전은 화살 하나를 쏘면 116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하나는 77보요 하나는 74보였습니다. 정중석의 활은 60건이요 화살의 무게는 8돈이며 장전은 화살 하나를 쏘면 94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화살 하나는 60보요 화살 하나는 62보였습니다. 강자성의 활은 99건이요 화살의 무게는 한 량인데 장전은 화살 하나를 쏘면 104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화살 하나는 49보요 화살 하나는 88보였습니다. 송공손의 활은 41건인데 화살 한 개의 무게는 1량이며 화살 하나를 쏘면 78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각각 58보였습니다. 김진의 활은 41건인데 화살의 무게는 9돈이요 화살 한 개를 쏘면 73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화살 한 개는 36보요 화살 한 개는 38보였습니다. 구중손의 활은 50건 8량이요 화살의 무게는 1량인데 장전의 화살 하나만 쏘면 66보요 화살 두 개를 함께 쏘면 화살 한 개는 49보요 화살 하나는 48보였습니다. 심효선의 활은 50건 8량인데 화살의 무게는 8돈인데 장전은 화살 하나만 쏘면 77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각각 50보였습니다. 김장산의 활은 70건이요 화살의 무게는 1량인데 장전은 화살 하나를 쏘면 138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103보요 화살 무게는 화살 하나는 98보였습니다. 이말의 활은 70건인데 화살의 무게는 7돈인데 장전의 화살 하나를 쏘면 120보요 두 화살을 함께 쏘면 화살 하나는 100보요 화살 하나는 100보였습니다. 105보요 화살 하나는 100보요 중전은 화살 하나를 쏘면 160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화살 하나는 130보요 화살 하나는 125이며 편전은 화살 하나를 쏘면 153보요 화살 둘을 함께 쏘면 화살 하나는 110보요 화살 하나는 130보였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잘 만들기가 이와 같이 어려우니 군기시 아울러 갈무리해 두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예전에 하교를 받으니 공해 왕후의 수령관의 시령 내시가 자취를 입은 데에 상으로부터 제기에 이르기까지 천단복을 입고 능참봉 반감을 연에 이르기까지 연포를 사용하여 사모를 싸며 각 차비인도 연포를 사용하여 두건을 만들고 상으로부터 제기에 이르기까지 천단복을 입으며 제사 때에도 갔다. 혼전에 입직하는 종친 내관 참복 및 각 차비인의 복도 소록관 이하 각 차비인과 더불어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의 담제 2에 만약 내상이 앞에 있으면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고 종친 문무백관의 배제가 없으며 아흔간 이하 제집사는 길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능소라면 제기 안에 있어서는 수륜간 이하 각 차비인의 복은 마땅히 앞에서 받은 하교에 의한 것이지만은 소경전이라면 이미 종기를 하여 헌관, 제집사, 담제 일로부터 모두 길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입직하는 종친 및 녹관 차비인들만 홀로 단복을 입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건대 올해 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고 담제 뒤의 각 제사 및 조석의 상식과 주달에도 문소전의 예의에 의하여 행하게 하되 제기의 사이에는 풍악을 쓰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공해 왕후는 성종의 첫째 비이다. 자취는 상복이고 상은 사후 1년 소상이고 2년을 대상이라 한다. 제기는 만 2년이며 연은 소상이고 종길은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 중에서 잠시 길복을 받고 있거나 완전히 길복으로 받고 입는 것을 말한다. 주 달에는 임금 왕비의 장례를 마친 뒤 3년 안에 혼전 상릉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을 말한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진언하는 자가 말하기를 창기를 설치하는 것은 다만 풍악을 익히기 위한 것인데 제도의 수군 절도사 전마 별감이 혹은 영마나 쇠마에 짐을 싣고 갈 때 여러 고울의 수령 만호가 연패라 일컬으면서 면포를 주어 많은 것은 10여 필에 이르고 적은 것은 3, 4필에 내려가지 아니하니 이것이 모두 백성의 피입니다라고 하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기생을 태우고 순행하는 것을 일체 검단하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진고를 허락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여러 도의 수군 절도사와 전마별감을 자세히 살펴보니 창기의 태행이 여러 고울과 여러 역에 폐를 끼친 것이 진실로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청컨대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고 만일 앞서와 같이 폐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수령과 만호를 아우러 죄에 주어 검단을 엄하게 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쇠마는 각 지방에 배치한 관용의 말을 말한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7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양녀 석을금 건리가 시장 가운데서 주원과 서로 싸워 혹은 주원의 옷깃을 눌러잡고 혹은 머리로 주원의 가슴팍을 들이받아 주원을 그날로 죽게 하였다고 하니 그들을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8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형조의 관리가 주원이 치사한 이유로 급히 다스리지 아니하고 열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부패한 뒤에 빈거하여 다시 징금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논하지 말 것을 개청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니 군문하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9일 병술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2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3번째 기사. 공조 정난 유효장 등 3인이 연대하였다. 임금이 동부승지 현석규에게 이르기를 주원의 시체는 온몸이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되었다는데 형조에서 엄체하여 바로 공초하지 아니하였고 시체가 썩은 뒤에 또 논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니 법관으로서 어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니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형조에서 진실로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찌 사사로운 정을 품고 논하지 말 것을 청하였겠습니까? 다만 한승부에서 검시를 자세히 하지 아니하였고 삼전린의 형신을 받는데 불복하였으며 청리하는 데에 의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논하지 말도록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원이 석을금 등과 더불어 서로 싸우고 그날 밤중에 죽었으니 비록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머리로 가슴팍을 들이받았으니 내상과 번만이 이와 같으면서 물을 마시는 자는 즉시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신이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되었고 팔꿈치 속에 푸른빛이 있었으니 그가 싸움으로 죽은 것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한데 형조에서 속히 다시 시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부패한 뒤에 이르렀어야 논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법을 받드는 뜻이겠느냐. 또한 전린도 매우 난폭하게 서로 싸우는 모양을 같이들 보았다고 하니 마땅히 자세하게 모두 추획하여 그 실정을 구명해야 할 것이다. 형조에서 능히 하지 못한다고 하나 저 사람을 죽인 자를 어찌 한번 형신하여 능히 실정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공사는 승지들이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아뢰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번만은 가슴이 막혀서 아픈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4번째 기사. 외의 호군 정가 문수계가 하직 인사를 하니 예조에서 하교를 받들어 대마 도주에게 치서하기를
귀도이 장사하고 고기 낚는 배는 왕래하는 데 정해진 장소가 있고 문인으로 서로 접하는 것도 또한 엄한 약조가 있어 대대로 서로 삼가 지키면서 지금껏 이르렀는데 근자의 인심이 항심이 있어 간악한 대로 치닫고 관계를 꾸미는 것은 피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변방 백성이 일찍이 도인을 해쳤으므로 음악의 경상을 징계하고 변장에게 거듭 경계하여 간사한 백성을 거치도록 타일렀습니다. 지난해에 또 어떤 섬 사람이 우리 변방 백성을 해쳤으므로 우리 전하께서 관리에게 명하여 신문에서 추국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 온 사신 무승편의 조카에게 전하여 장차 간략하게 경계하고 타이르기를 더 하도록 말하였을 뿐이었는데 조카는 명령을 듣고 곧 무승으로 하여금 경상에서 못 빼게 하였다 하니 비록 우리 전하께서 호생하는 어지심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좋기 조카의 경건하고 수성함을 보았고 위엄이 온 섬을 제어한 것입니다. 피차에 간사한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악을 버리고 선에 나아가리라는 것도 따라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도선 15척인 두 개의 돛을 달고 경상도의 경계를 노략질하고 서쪽으로 전라도의 여러 섬으로 갔으며 금년 정월에는 우리나라 함안진에 사람 윤자평 등 8인이 바다에 나아가 고기를 잡다가 밤에 적선을 만나 죽은 자가 5인이고 도망하여 살아온 자가 3인뿐이었으며 옷과 양식과 기구를 빼앗겨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도망하여 살아온 자가 그들의 언어와 복색과 선체를 살펴보니 실제로 대마도 사람이었습니다. 금년 4월에 도선 8척이 경상도 남해현 검산 등지에 이르러 도서 사이에 출몰하였는데 이 배가 만약 조카의 문인을 받았다면 어찌 지세포의 경위를 알리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경상에서 몰려다니다가 편리한 때를 기다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그치지 아니하면 마침내는 반드시 헌단을 만들 것이므로 징계하고서야 그칠 것입니다. 별똥 하나가 들판을 태우고 물방울이 모이면 하늘까지 창일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징계한 바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이미 변장에게 유시하여 경계에서 살필 것을 거듭 밝혔으니 조카도 예전의 약조를 다시 밝혀 섬사람을 맑게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우리 전하께서 신뢰하시는 높은 덕을 보존하도록 하면 어찌 다행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6번째 기사. 사은사사장관 이경동이 듣고 본 사건을 말하기를 예부의 방에 이르기를 과장의 생원들이 짓는 바 문자 가운데 임금의 두 글자는 제하되 편휘는 하지 말 것이니 이제 회피할 글자 모양을 뒤에 모아본다. 인조 순황제의 묘휘는 세진이고 태조 성신 문무 흠명 계운 준덕 성공 통천 대효 고황제의 묘휘는 원장, 자는 국서이고 태종, 채천, 홍도, 고명, 광운, 성무, 신공, 순인, 지효, 문황제의 묘휘는 채이고 인종, 경천, 채도, 순성, 지덕, 홍문, 흥무, 장성, 달효, 소황제의 묘휘는 고치이고 선종, 헌천, 숭도, 명령, 영명, 신성, 헌문, 소무, 관인, 순효, 장효, 황제는 의 묘휘는 첨기이고 영종, 법천, 입도, 임명, 성경, 소문, 헌무, 지덕, 광효, 예, 황제의 묘휘는 기진이며 상위의 어휘는 견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문은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편휘는 두 이름자 가운데 한쪽만을 회피한다는 뜻이다. 상위는 혼종을 가리킨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7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이후로 도적을 금하는 군사는 참상이나 참회에 구애하지 말고 차례대로 성내와 성외에 나누어 보내고 또 군사를 나누어 위장소에서 맞대 만일 차우가 있으면 병조에서 법에 의하여 추고해서 계문한 뒤에 죄를 다스리고 위장소의 아전을 함부로 논할 수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정해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1일 무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1일 무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1일 무자 세번째 기사 주와 이정 한 명예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삼가 건정전의 단확을 보니 미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건대 남는 단청으로 다시 바르게 하소서하니 원상에게 명하여 자세히 보고 아뢰게 하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1일 무자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1일 무자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2일 개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개축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개축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도성 내외의 여염 사이에 이승이 암사를 많이 만들어 범인과 섞여서 거처하여 잠옷 추한 소문이 있다고 하니 풍수학으로 하여금 암사 중에 간각이 가장 많아서 군거할 만한 것을 택하여 주도록 하라. 다만 금년 9월 금음날로 한정하여 모두 옮겨 모여 살게 하되 그 기한을 넘기는 이사는 관청에서 철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인왕동에 세조 때 창건한 이사는 철거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개축 다섯번째 기사 선의사 배맹후에게 하서하기를 국왕의 사송인 정구수자 등이 어찌하여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찌 개긴의 계책이겠느냐. 혹시 통사의 소위라면 너는 뜻을 다 알고서 통사에게 엄하게 가르쳐 여러모로 타일에서 재촉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0일 개축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네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사헌부 전에 전지하기를 지금 매우 더운 때를 당하여 주인이 오래도록 옥중에 갇혀 있어 열이 나서 병이 될까 염려되니 속히 신문하여 오래 머물러 있지 말게 하고 가벼운 죄로 갇힌 자도 속히 판결하여 방면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매우 더운 때를 당하여 도내의 옥수들이 오래도록 정체되어 열이 나서 병이 될까 염려스러우니 도내의 여러 고울로 하여금 유체되지 말게 하고 가벼운 죄로 갇힌 자도 속히 판결하여 방면하도록 하라. 근래에 듣건대 수령이 혹은 사사로운 분노로 인하여 혹은 자질구레한 일로 인하여 비록 농사철을 당하더라도 갑자기 가동을 가두어서 많은 경우에는 10여 명에 이르므로 이로 인하여 생업을 잃은 자가 잠옷 많다고 한다. 그러니 또한 마땅히 불시에 간악한 자를 적발해서 백성의 원망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